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온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 선에 진입하며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15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98% 상승한 9만 9,05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달 초 7만 달러 아래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If crypto is going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mined, minted, and made in the USA. It's going to be. It's not going to be made anywhere else. 신 비트코인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의 가상화폐 담당 직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백악관의 가상화폐 전담직이 생길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화폐 업계가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책이 연방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며 전권을 쥐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여기에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겐슬러는 내년 1월 20일 물러나겠다며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는 증권거래위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취임 첫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며 앞으로 더욱 시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경제 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이슈로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난 밤이었죠. 사실 9만 7천 달러가 넘었을 때 그 이슈는 사실 외신이 어떤 보도를 하나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네. 이제 정권 인수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에서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도가 되면서 9만 7천 달러로 넘어섰고요. 네. 근데 지난 밤에는 사실 9만 9천 달러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그동안 이제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수건이었어요. 이분이 해임하는 게.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자기 사퇴하겠다. 언제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 20일에 본인은 이제는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9만 9천 달러를 이제는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0만 불 조만간 넘길 거다라는 네. 예상도 있고 어느 선에 도달하면 좀 둔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0만 달러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낙관적인 측면도 있고 비관적인 측면 둘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낙관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이제 희소성의 원리 한마디로 2,100만 개로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채굴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는 낙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는 이제 취임 전에 분명히 이제는 오를 수 있다. 그거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가. 그래서 곧 아마 넘어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취임 전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당연히 있어요. 이제는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데 네. 초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지금 200만 개에서 300만 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몇십만 원대 그 이하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네. 일명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러면 10만 달러가 딱 넘었을 때에
이제는 말 그대로 매도세를 던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처럼 사실상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만 달러 넘었을 때 매도가 한번 나왔다. 그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이라도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10만 달러를 분명히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향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네.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가상화폐가 국가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빚을 안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네. 이제 가상화폐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은 뭐냐면 뭐 금액적인 빚이 아니라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한 1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400원 정도가 넘어가요. 그 네.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호적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동안 뭐 가상화폐기는 사기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뭐 정치 후원금 받죠. 그다음에 후원금 받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변했죠. 후보 시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전략자산 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가상화폐 쪽으로는 이슈가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이제 새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가상화폐 업계 시장은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이 비관적으로 보는 정치인보다 2배가 더 많다. 이런 아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가상화폐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뭐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한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뭐 모든 지금 시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 전략자산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는 그 공약에 따라서 이제 법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21만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산 건 아니고요. 이제 범죄 수익을 다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근데 이게 21만 개가 있는데 법안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대로 간다는 건 100만 개예요, 사실상.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는 얘기거든요. 네. 산다는 얘기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환경들이 급격하게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가상화폐 자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좀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어느 한 대학 교수께서 가상 자산이 아마 가상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시장에 다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우리 아파트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이제 본 거죠. 네. 근데 봤더니 이게 가상화폐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요. 네.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이제 올랐대더라. 아. 그러니까 이거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냥 상관관계, 한마디로 관계가 있대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 30대, 30대들이 사상 뭐 가상화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기가 딱 그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몇 번 뛴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2020년, 21년도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 크게 뛰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는 만약에 20대, 30대들이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한두 네. 건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뛰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냐 본다 그러면 아. 20대, 30대에 코인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거죠. 그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실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사례가 좀 있긴 있거든요. 코인 네. 시장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로 뭐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예정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네. 이제 과세가 돼야 돼요. 이게 금투세처럼 맞물려 있는데 2020년에 이제는 뭐 말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상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2% 지방세 포함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이제는 말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한번 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야지만 이제 과세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2년 더 유예하자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과세 부분은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간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취득했을 때 소득세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양도했을 때 우리처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라는 걸 내고 있거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을 분류해서 종합세율로 이제는 치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이런 말 들으면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연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은 연속해서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은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3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금투세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나 본다 그러면 거래대금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실종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국 대선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국장에 투자 안 하고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또 가셨어요. 거래 대금이 완전 실종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조금만의 하락세가 나와도요. 이게 큰 폭으로 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실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걸 되게 불확실성에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2.5%에서 2.2%로 올해 이제 낮췄는데 사실상 이거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니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데 네. 성장성이 둔화된 나라에 내가 왜 투자해?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세요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아무리 뭐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실 호재가 나와도 자사주 소각에는 엄청난 호재를 내도 반짝 상승에 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사실상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등할 수 있는 변수가 그러면 당분간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네. 리더십의 좀 실종이라고 증시 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뭔가 물론 뭐 지금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 2천억, 그다음에 추가 3천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약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증한 펀드, 뭐 과거에 있었어요. 이제 증한 펀드를 조금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증시 살리기 좀 한번 확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너무 없어갖고요. 네.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벤트를 좀 만들어내줬는데 삼성전자의 얘기일 뿐이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정말 호재성이라든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줘야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네.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냉혹해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돈 안 벌 것 같으면 빠져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돈 벌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 벌 수 있는 장에서 어떤 기대 심리를 높여줘야지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증한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이벤트를 하나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재계가 어제 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뭐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이 상법 개정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인데 네. 이사가 그동안 충실했던 대상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바로 주주입니다. 그럼 네. 뭐가 바뀌느냐? 한 기업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과거 같았으면 이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마디로 유보금을 많이 남기겠죠. 네. 미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자. 그랬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주주도 이제 신경 써야 돼요. 주주는 당연히 이익이 나면 배당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배당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맞물려 있고 또 하나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주예요.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진을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0이 됩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이제 30표가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무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힘이 커집니다. 당연히 현 경영진들은 뭐 분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 자본이 사실상 이런 개인 주주가 힘을 합쳐서 들어오면은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되면은 당연히 이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 외국 투자 자본의 경영권을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막힐지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 보려는 재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장남과 예전에 사진을 좀 찍었더라고요. 네, 트럼프 주니어 분과 같이 이제 사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저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네. 뭐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주니어 아시겠지만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지금 그렇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인맥이 있냐면 정서적 교류도 있겠지만은 일단 종교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에 한국 방문해서 모 교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다 떠나서 그럼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우리 재계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네. 뭐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경제 외교 차원에서 이런 뭐 인맥 자산을 활용하는 게 효과가 좀 있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뭐 와튼스쿨 출신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그런 걸 또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약을 했어요. 뭐 후보 시절에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거죠.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명확하게 실익을 따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그런 실익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뭐 예를 들어 친목이라든지 뭐 교류라든지 뭐 인맥이라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정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디까지 순풍을 탈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랠리에 뭐 최대 수혜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요. 네.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현재 예. 이 달러로는 96,000달러를 작년에 예, 또 돌파했었고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특이한 것은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붙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지금 국내 거래가 활발해서 거의 시가를 달러 베이스 시가를 거의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선거일 전부터 트럼프가 우세하다 할 때부터 코인 시세 자체가 좀 이제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50% 가까이 비트코인만은 급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은 3배 이상 또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현재 트럼프 랠리에 여러 가지 수혜가 있잖아요. 뭐 방산업종, 국내에선 조선업종 등등이 있지만은 예. 하나를 꼽으라면 코인이죠. 네. 뭐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평론가님 출연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해서 반복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그건 뭐 예상 불가인 예.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예. 코인의 진심이죠. 코인의 진심이고 자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해왔던 말들, 가령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예. 뭐 미국인들이 앞으로 코인을 특히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되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현실화,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지금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이제 가상화폐 따로, 주식 따로 이러지 말고 하나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투자 자산 혹은 일종의 자산으로 성립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작업들이 많죠. 특히 입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상 자산 정책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 형식의 부서를 만들 그럴 거라는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예. 지금 모양새가 이미 주변에 거의 친가상화폐 인물로 채워져 있고 예.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은 가상화폐 전문 인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부서까지 만든다? 여기에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코인 공화국으로 거의 만들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무슨 정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들이는 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예. 가장 분분한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일기 시절 이제 집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 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신기루고 사기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 시대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암호화폐에 트럼프가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는가?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 시장에 이렇게 진심인 건가? 예. 특히 비트코인은 너무도 진심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데 그 속내는 누가 알겠냐마는 예.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코인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법정화폐라든가 어떤 특정 담보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가령 미국의 달러와 똑같은 가치로 움직이는 뭐 테더 같은 것들은 정말 대중화됐고 이제 많이 돼 있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유를 좀 찾는 이제 시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의 빚이 33조 달러가 넘어요. 그렇군요. 4경 원이 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국방비에 쓰는 돈보다 재무부가 이자 내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 달러의 위치, 달러의 하나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둔다면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는 그냥 턱턱 우리 원화를 바꿔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자산거래소로 이제 코인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외의 나라들은 일종의 이런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또 하나의 달러 수요가 코인을 통해 가지고 펼쳐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에 오히려 우회적으로 노려서 달러의 위상을 조금 더 유지할 그런 토석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 해석은요 트럼프가 말한 해석이 아니라 예. 그럴 것이다. 그럴 예.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느닷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건데 자, 왜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트럼프가 꽂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내년엔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아무리 상승세를 타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불안정하다. 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안전 자산화 이 움직임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 새벽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방금 뭐 미사일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에 받은 바이든이 공급했던 그런 미사일도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새벽에 뭐 영국제 미사일도 예. 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러시아가 핵 교서, 우리 뭐 핵 독트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바꾼다고 바로 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상대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도 핵 무기를 쓸 수 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 초반에 주식시장도 흔들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그때 동시에 3대 안전자산이 다 올랐어요. 우선 금 가격이 금 가격, 올랐고요. 예. 두 번째가 미 국채 예. 가격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덩달아서 올랐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제 안전자산 등극한 겁니까? 버젓이 올라와서 예. 오히려 상승률이라든가 수급 쪽에서는 비트코인의 돈들이 더 많이 몰려서 그렇군요. 이제 위기 때 금, 뭐 위기 때 미국 국채 이러다가 위기 때 비트코인
이런 시대가 이미 찾아왔구나라는 예.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요즘 이게 코인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아 코인 없으면 박탈감 느낀다 이런 지금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여기저기 다 코인만 많이들 하고 계시는 예. 것 같고요. 거래 대금으로 확인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국내 증시와 동등 비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일 거래 대금이 33조, 34조, 30조 원입니다. 예. 암호화폐 우리 5대 거래소 자산 예. 시장이. 근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도 20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암호화폐 쪽 거래에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뭐 코인에만 꽂힌 게 아니고 네. 요즘에 이분에게 꽂혔습니다. 머스크와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우주선 발사도 함께 참관했다고 하는데 네. 뭐 브로맨스를 넘어서 뭐 공동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화합이 미국 경제를 또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미 흔들고도 방향으로 간다고 있고요. 볼 수 있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란 인물이 또 이 정도까지 누구를 신뢰해서 예. 전권을 주고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딱 맞은 걸까요? 뭐 어떤 게 통한 뭔가를 걸까요? 받겠죠. DNA 예. 속에서 예. 뭔가를 받겠지만은 예. 항상 자기 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각 인선도 예. 첫 번째가 뭐 미국에 대한 충성심도 로열티도 있지만은 예. 더 뽑는 기준이 인선 기준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유일하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가 예.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뭐 슈퍼 지니어스, 슈퍼 천재라는 예. 이제 표현도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권을 주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상당 부분 이제 여기에 그 전권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알다시피 정부 효율성위원회,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이름 자체도 낮입니다. 본인이 만든 밈코인 도지코인을 예. 정말 희화화해가지고 뭐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프션지 도지를 똑같이 해가지고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예. 규제 철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효율화거든요. 예. 이 중에 이 규제 철폐 쪽을 놓고 보면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될 흘러나오는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본인에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좋은 쪽으로만 규제들이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보면 예.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쪽의 규제예요. 가령 자율 규제, 주행 관련한 예. 규제를 철폐한다. 우주 항공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 이게 또 향후 미국의 뭐 미래 먹거리가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현재 놓고 보면 그런 용인하는 것이 트럼프가 또 머스크의 행보가 본인과 본인 회사에도 유리하지만 그게 또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공무원 보여져요. 감축이나 주 100시간 노동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아요. 기업 문화도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 자체 아니 예. 일론 머스크 자체가 구조조정의 뭐 또 달인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예. 앞으로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미국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끝으로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주가는 오히려 한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트럼프를 기점으로 해서 두 기업의 위치와 위상과 주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 잘 나왔습니다. 달러로 보면은 매출이 거의 35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우리 원화로는 거의 50조에 가깝죠. 49조 원대였었고 예. 항상 우리 주식 뭐 투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 뭐 매출, EPS 뭐 싹 다 전망치를 맞췄거나 다 웃돌았고요. 예.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 그게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 350억 달러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보면 94% 증가. 그러니까 예. 우리로 따지면 매출이 2배 늘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만족 못해. 왜냐? 직전 분기 혹은 전전전 향후 세 분기를 놓고 보면 기본이 매출 증가율이 300%들 뭐 다 넘는. 그러니까 뭐
뭐 300%에 가까운 2배, 3배씩 늘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만 보니까 200% 뭐 250%대만 보다가 이번에 94%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의 실망감이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높고 이제 못 맞추고요. 못 맞출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제 계속 그렇게 매출이 뭐 3배 이상씩 또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친 트럼프잖아요. 근데 젠슨 왕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가장 트럼프와 대립이 있는, 좀 트럼프도 싫어하고 그 사람도 트럼프 싫어하는 샘 울트먼이라는 오픈 AI의 창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젠슨 왕은 또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트럼프가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알게 모르게 이 엔비디아가 트럼프 시대에는 좀 견제받는 거 아닌가? 트럼프 랠리랑은 같이 못 갈 수 있다. 못 가는 기업 아닌가? 그런 좀 우려들이 커지는 것도 이번에 투심에 반영됐던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엿새 만에 또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승세 날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4,000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4% 넘게 오르며 6일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94,000선을 찍은 뒤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란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 지명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Bitcoin move in a very, very strong positive direction. So that's why I'm a fan of Bitcoin. It's going to go much higher. 트럼프가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가상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클레이튼은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을 주장하며 규제 철폐 요구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 건 몰수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역사가 짧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은 여전히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